안녕하세요. 회복의 등대 대표 장우석입니다. 네,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태권도 사범이 그래서 되게 된 것도 이제 제 건강을 생각해서 차차 하게 됐고, 또 건강 관리를 통해서 제가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정말 더 활력이 생기고 또 에너지를 올리면서 생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저신 건강의 첫 번째는 약물 관리이고, 그 다음에 수면, 식사, 운동, 이 세 가지가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7시간, 8시간씩 잠을 자고, 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정규직의 일을 하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더 일찍 되게 됐고, 그러면서, 생활 패턴을 갖게 됐는데,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게 됐고, 아침 저녁으로 먹던 약을 저녁으로 몰아서 먹게 됐습니다. 사실은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고, 신경 안정제 계열이 없으면 저녁으로 몰아서 주성분을 먹어도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가족들도 이런 부분들을 자녀분들이 뭐 알바를 하거나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아침 약으로 인해서 졸려가지고 거의 일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의사랑 상의하시고 저녁으로 약을 몰아서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저녁으로 한 번에 먹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상생활이 좀 더 수면 패턴이 더 잘 잡히고 밤에 잠을 논스톱으로 푹 자고 수면의 질을 높이면 낮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27살, 8살 때부터는 이제 풀타임으로 태권도 사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취미로 시작된 것이 직업이 됐고, 또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심약하고 예민하다고 해서 운동을 많이 가르쳐서 이제 그때는 싫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한테 되게 감사하게 됐었고요. 또 가족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20대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 아버지도 되게 미워했었고 어머니도 너무 과잉보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또 싫고 또 감사하면서도 되게 싫고 이거 애증의 관계라 그럴까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사랑하지만 또 너무 막 싫고 미운 감정들이 동시에 드는 양가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나 될까 하니까 저는 좋은 상담사나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저의 속 얘기를 되게 많이 진솔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감정이 있고 이러이러하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또 부모님과의 갈등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부모님께는 바로 하면 또 부모님도 고통스럽고 저도 괴롭기 때문에 제3자인 상담사한테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족 안에서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 그리고 고통 겪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출함으로 인해서 가정 관계에서 화해와 용서의 과정이 20대 때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는 제가 20대 초반에부터 중반까지는 부모님을 너무 미워하면서 아버지하고 크게 몸싸움을 하다가 저기 집안을 박살낸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갈등 상황들이 되게 많이 벌어졌고 또 어머니가 막 잔소리가 너무 심하셔서 그것을 못 참고 제가 폭발을 해서 또 집안 직기를 부시고 이랬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너무 놀란 가슴에 힘들었지만 중요한 거는 저도 이런 병에 대한 지식과 공부를 했고 또 우리 부모님은 가족 교육을 통해서 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갈등 상황이 감소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먼저 이해하고 한 발자국 물러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족 관계 회복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상담 치료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안, 그런 과거에 대한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많이 해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살펴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은 저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불완전한 한 사람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겪었던 많은 심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인 그런 정말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음으로 인해서 그런 성격과 상황이 되신 것을 이해하면서 제가 3대에 걸쳐서 가계부도 만들어 보고 또 부모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의 상황도 이해가 됐고 부모님의 상황도 이해가 되면서 조금씩 제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또 25살에는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용서와 사랑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면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그런 사항들, 그리고 부모님이 힘들게 사셨고 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시면서 겪었던 많은 갈등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 관계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또 마음이 헤아려졌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에서 회복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가려면 일단 나 자신을 먼저 자중자애해야 됩니다. 자기를 긍정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안에는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과거에 경험되었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그것을 계속 제 발목을 잡고 부정적인 사고로 계속 끌고 가서 불면이나 여러 가지 또 수면 장애로 인해서 예민함과 짜증과 분노 폭발로 이렇게 가서 발병하게 되는 상황들을 계속 연출했는데 일단 이 심리치료와 가족 간의 소통을 조금씩 하면서 용서의 과정을 가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도 좀 달라지게 되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서로가 그 어려움과 갈등과 또 갈등 속에서 가족이 살아가고 또 가족이 겪고 있는 과정이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전적으로 가족 탓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제 탓도 아니고 서로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도리어 약이 됐고요. 만약에 같이 붙어 있었으면 계속 갈등 상황이 유발됐을 건데 적절한 거리와 또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저는 또 생정적으로 또 제 생활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좀 더 일을 통해서도 인간관계를 배우면서 가족 안에서의 경험되었던 것들이 얼마나 나중에는 고맙고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에는 태권도 일을 하면서 태권도 이제 시범단도 하게 되고 또 전국으로 이제 시범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 또 시범을 하게 되면서 표창장도 받고 이제 태권도 이제 사범으로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면서 보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운전면허도 따서 승합차도 운전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가 제가 달리다쿰이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 정신건강 회복 공동체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사명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제가 정말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돼야겠다. 나같이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병을 주신 의미인 것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봉사하면서 그런 단체에서 봉사하고 힘든 분들을 도우면서 이제 33살에 야간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또 물질적인 도움도 주셨고 또 저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야간대를 다니고 주경야독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단체나 카페에서도 또 활동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단체들에서 또 배워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25살에 조금 더 앞의 얘기인데 정신건강 가족협회에서 거기서 이제 우수상을 받고 이제 수기를 쓰고 이제 하다가 2010년도에는 카미 간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간대에서도 이제 4년간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학과 졸업했고
그리고 이제 활동하다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도전을 해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사회복지사가 되게 됐습니다. 물론 저의 병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이 상처 입은 치료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10년 가까이 이제 30대 중후반부터 한 2년 전까지 이제 병원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체같이 병원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뭐 3, 4개월 동안 한 21시간, 하루에 21시간씩 누워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찾아와서 그랬는데 그렇게 죽어가던 영혼이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또 저의 의지가 조금씩 살아나고 이러면서 다시 살아갈 소망과 희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에 다시 새 출발이 됐고요. 거의 이제 30대 후반부터 이제 병원 복지사로 일하면서 직장 생활을 이제 이제 병원의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약가 심리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서 또 이 부분들로 인해서 또 이제 병원 일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자생력이 생기고 직장에 이제 적응해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어느 공동체나 적응을 하려면 거기 안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는 인간관계가 융화되지 않기 때문에 딴 사람들의 부분도 협력하면서 융화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해서 또 도움도 청하기도 하고 또 멘토들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20대, 30대를 좀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또 의사 선생님한테 적절하게 또 위기가 왔을 때는 약물도 또 조절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세가 지나서는 증상이 이제 없어지고 적응이 되면서 약만 타지 이제 약도 많이 줄이게 되고 그냥 증상이 없는 상태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가 잘 됐고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풀리고 가족관계가 풀리고 그리고 생활에도 안정감을 가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눈치가 그렇게 많지 않는 편이었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겪고 하면서 눈물도 많이 쏟아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약속 시간 잘 지키고 또 뒷정리하고 그다음에 뭐 좀 더 잘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서 기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조금씩 더 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직장 들어가서는 3개월, 6개월, 1년 동안은 잘 또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적응하게 됐고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겠다는 이제 그런 비전과 사명 이런 것들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 제가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진으로 주로 이제 제가 아팠던 것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다리다군 공동체나 지역사회에 가서는 제가 아팠던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두 가지 라인으로 또 교회에서는 또 청년부로 또 열심히 또 섬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한 거죠. 그럼 먼저 당사자로서 어떤 할 일을 해야 하냐. 두 가지를 얘기하려는데요. 먼저 당사자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족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로서는 자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긍자애, 자중자애를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기의 장점과 강점, 그리고 단점과 보완점들을 적어보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자신을 이해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수용하게 되고, 그러면 팔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과 지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너무 세게 가지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발전이 되지 않고 변화하지 않아서 정체되다가 고인물같이 돼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변화와 적응,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배운다는 의미로, 세 명이 모이면 그 중에 스승이 있고 항상 배울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